암 환자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병원에 가서 봐서 수술해야 되느니 뭐니 하는데 다 재발하고 뭐하고 이상한 거야. 그냥 와 집에 나한테 물어본다고. 이거 죽을 병이랬는데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내가 전신암 상권에서 무지하게 많은 간경화 암 환자를 고쳤거든. 단순한 방법으로. 먹으면 이게 항산화 물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죽을 병에서 헤어나는 거라고. 암을 고치고 간경화를 고치고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다고. 요새 자연에 산다라고 하는 TV 프로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동경하는데, 그게 자연에 살 수 있는 거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연 속에 살아도 조그만 집에 누가 도둑놈들이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그 자연 속에다가 교회에다 큰 집을 지어서 그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큰 담을 치고 그걸 막으려고 큰 계를 기는 사람은 자연에 사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훔쳐갈 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집의 형태로 들어가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거나 거친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자연에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멋지게 살려고 그러다가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감옥이 되고 낫지도 않아요. 그런 두 가지 자격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판사판 죽을 것 같은데 자연 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산다고. 왜 사냐 하면 거친 음식 먹고 거친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야성을 끌어내가지고 새로운 면역성을 기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헤어나는 거라고.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1980년 초에 저기 화전면 마을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의 추운 겨울날 들어갔더니 그냥 방에다가 한약방을 차릴 텐데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새벽같이 눈이 떠지는데, 이게 왜 눈이 떠지냐면 추워서 눈이 떠져요. 이 머리맡에 저녁에 마시려고 놨던 자리끼면은 꽝꽝 얼어있고 벽에는 송해라는 게 허옇게 껴있으니까 결국은 나는 영하에 얼굴을 내밀고 자는 거라고. 그러면 감기가 무지하게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네? 방이 차니까 추워서 일어나서 장작에 불을 떼고, 불 떼면서 몸도 녹이고, 그런 감았을 때 물 끓이면 물 가지고 세수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작에 구두를 근사하게 꾸려가지고 장작을 많이 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왕실에는 하는 거고 일반 서민들은 장작이라는 게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 같아서 구들이 얇아요. 그냥 장작 조금만 떼서 조금 뜨겁게 하고 그 새벽이 되면 다 식을 정도로 전부 구두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면 영화에 얼굴을 내밀고 자면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감기 안 걸리고 사소한 병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24도에서 18도 속에서만 생활을 해도 면역력이 10% 올라간다고 그러거든. 그게 제일 크게 증명을 한 게 해녀들이 그 추운 바다에 들어가면은 신부원들이라는 게 심장, 무슨 간, 장 이런 온도가 보통 저체온증이 35도부터는 저체온증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34도에 가까운데도 저체온증이거나 그냥 오히려 몸이 감기 안 걸리는 튼튼한 몸이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야성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이 튼튼하게 된 거라고. 나도 그렇게 하고서 방골해가지고 따뜻하면 그걸 세수하고, 환자 들어오면 암 환자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화전밭이라는 건 5년이 지나면 다 못 쓰는데 거기에 비료하고 농약을 주니까 화전밭을 다 썼어. 이 사람들이 벼랑간 농약을 주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때는 막소주를 큰 대접으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그냥 잔다고. 그렇게 농약 치고 술을 그렇게 몇 년 먹으면 다 무슨 암이고 간경화고 그러게 많이 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봐서 그럼 수술해야 되느니 뭐니 하는데, 이렇게 수술하려고 보면은 다 재발하고 뭐하고 이상한 거야. 그냥 와 집에 와가지고 또 당장 또 하루 일 안 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나한테 물어본다고. 이거 죽을 병이랬는데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리고 간단한 거야. 그냥 술 먹고 농약 치다 생긴 병이니까 술 안 먹고 농약 안 치면 되는 거지. 원인을 제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처럼 유튜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 단순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리고선 계속 산에 다니면서 약초 캐고 밭일하고 집에 가마솥에 있는 숭늉 마시고, 오히려 그 약초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데서 약초를 먹어서 낫는 사람보다는 그냥 숭늉 마시고 많이 다니고 거친 음식을 먹어서 암을 고치고 간경화를 고치고 그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점심때가 되면 이제 환자들 다 가고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산으로 더 계곡으로 올라가면 물이 꽝꽝 얼어 있어요.
꽝꽝 얼어 있는데 한 2시쯤 되면 햇빛은 따뜻해지면은 바깥의 온도는 따뜻해지거든. 계곡물을 깨고 들어가면 의외로 따뜻한 거야, 속이. 그럼 몸이 우리가 정말 숨겨져 있던 야성이 나와서 몸이 순환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아무리 추운 때라도 러닝사 차림으로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이 그런 야성들이 있으니까 자고 있는 야성을 깨워주면은 우리는 상당히 튼튼한 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만성병이 전부 야성은 잃어버리고 불량식품은 잔뜩 집어넣어서 들은 거니까 그것만 거꾸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살에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 거야. 내가 지금 자연에 사는데 내가 제일 고참인데 한 20년 가까이 제일 깊은 산속에 있었는데 지금 자연에 산다 나온 사람 몇 년 안 됐더라고. 그냥 그래서 오래된 걸 경험상을 얘기해. 그러니까 대의는 시은이라 그래서 크게 깨우치는 거는 산속에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시장통에서 깨웠다 그랬거든. 이 원칙을 가지고 자기 사회생활 속에서 해는 거야. 직장에 가서도 저 못난 상사가 있어도 그거 가지고 찡그리죠. 사실 찡그리고 짜증나는 거는 내가 불량식품을 먹어서 몸에 대사가 안 되는 상태라고 보면 돼. 짜증나고 우울한 거는. 그러니까 짜증나고 우울한 거, 그러니까 술을 먹고 해결한다든지 딴 거로 해결하려면 안 돼. 제가 자기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불량식품을 먹어서 지금 짜증나고 우울하구나. 내가 마음이 넓어지면 상사가 조금 모자라는 짓을 해도 그거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오그라든 마음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하면 내가 불량식품 때문에 대사 기능에 장애가 왔구나 하고 얼른 그걸 받아주면 돼. 그래가지고 숭늉 좀 마시고 상모 들리기 하고 시간이 나면 발끝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원인이 무절제한 식사였으니까 그 원인이 되는 그 무절제한 식사가 별거 아니야.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거 잘 먹고 비싼 거 잘 먹고.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 거야. 누가 뭐 멋있는 옷 입고 멋있는 차 타고 멋있는 데서 밥 먹고 그 멋있는 것만 좋으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은 약 중독자가 되고 말더라고. 그 멋있는 거에서 오는 우울증, 짜증들이 있는 거야. 그걸 풀으려면은 거칠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니까 자꾸 약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뇨도 암 환자가 나는데 그것이 당뇨가 나는 게 뭔 문제야? 내가 전신암 산골에서 무지하게 많은 간경화 암 환자를 고쳤거든. 단순한 방법으로. 암도 대사질환이라 그랬잖아. 대사질환은 뭐야? 불량식품을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량식품 안 먹고 약초캐로 많이 다니면 암들도 나는데 그것이 당뇨가 왜 안 고쳐져? 그것이 당뇨가 없으면 병축에 낀다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봤던 사람도 그 당뇨에다 술을 많이 먹어서 간암이 왔었어. 근데 그렇게 몇 달 하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야. 간암이 별건가? 우선 지방감이 뭐야? 저 간에 지방이 끼는 거 아니야. 그게 조금 지나면 그 지방이 염증을 일으켜. 염증이 좀 지나면 간이 사고 세포가 그게 간암이거든. 저 간에 지방이 왜 껴? 그거는 저걸 보면 알 수 있지. 우리가 세계 3대 식품으로 푸아그라라고 있지. 푸아그라가 거위나 오리의 간인데 그 간을 지방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지방을 먹여도 지방이 안 생겨. 그래서 그 사육하는 사람들이 전부 정제 탄수화물을 먹여가지고 지방간을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푸아그라야. 지네들이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 거를 먹어가지고 이 몸에 지방간을 만들고 지방간을 만드는 게 모든 당뇨의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당뇨병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지방간을 만드는 건 모든 당뇨병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지방간이라는 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 우리가 6.25나 이런 못 살던 시절에는 간에 지방이라는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는 게 지방간이거든.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야지 저기 부산까지 일주일 내내 걸어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삐쩍 마른 사람은 간에 지방이 에너지가 축적되지 않으면 그게 못해.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저기 몸속에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로 병이 되는 거지.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뭐 당뇨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했던 에너지 원인 지방이 우리가 지금부터 10회를 걸어간다든지 하면 미리 단 거나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축적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에너지 원을 써서 저 10회까지 걸어갈 필요가 있지. 굶어보고 하는 거는 이거거든. 그 굶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다 건강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고 16시간이 되면 자기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이 죽은 세포라든지 암세포라든지 암세포 때문에 죽어진 거라든지 이런 불순물을 태워가지고 연료로 쓰기 때문에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 근데 하루 한 끼를 먹는 게 그게 몸에 잘 되려면은 1년을 연습해야 돼. 그런 사람은 먹을 때 불량식품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가 없어. 다 연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어떻게 연소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몸에 불순물이 다 태우기 때문에 쌓일 시간이 없는 거지. 일일 일식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간헐적 단식이니 무슨 단식이니 그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일일 일식도 말이 쉽지 되지가 않아. 젊었을 때 습관이 돼야 돼. 그냥 불량식품 안 먹고 발끝치기 하고 발바닥 치기 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 그걸 하면은 암도 고치는 데까지 당뇨가 무슨 문제가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환자들은 저기 암센터 앞에서 내가 한약방 할 때 보면 죽기 직전에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평소에 순비호흡이라든지 출장식 호흡을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죽어. 그래도 죽는 거를 갖다가 내일 죽을 거 1년 있다 죽고 2년 있다 죽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출장식 호흡, 순비호흡을 해가지고 호흡을 길러야 돼. 그 다음에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우리 몸에 독소들이 꽉 차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독소를 걷어내면서 물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숭늉을 먹으면 이게 항산화 물질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소변이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은 숭늉을 먹으면 소변이 상당히 시원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70 이상이 되시면은 차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차라는 게 찬 거기 때문에 70이 되면은 오히려 남자들 소변에 지장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숭늉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 스님들이. 그만큼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평소에 자꾸 숭늉을 먹으면은 이 몸의 기능들이 아주 좋아져. 그건 우리가 5,000년 동안 너무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선비들이 다 이 귀족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농토니까 농토의 땅 소유자들이 90%를 갖고 경작자는 10%밖에 못 가졌다고. 농사를 열심히 해봤자 안 되니까 북간도로 이민을 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쭉 습관이 됐으니까 본능적으로 잘 사는 거는 그 당시에는 쌀밥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게 잘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이 되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잘 산다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승계가 돼가지고 지금은 쓸데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만 거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60년대 초만 해도 쌀밥만 잘 먹으면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1983년부로 우리가 잘 먹는 게 독이 되는 걸 갖다 알아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쓸데없이 많이 갖는 게 독이 되는 걸 갖다 이제 점점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 못 먹던 그때 잘 사는 개념이 아직도 승계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때가 돼야 돼. 잘 사는 사람의 수명이 이제 단축이 되고 그래봐야 알지 이제.